쉬니까 오늘 좀 잘 해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그래도 적어봐요. 나이 들수록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어렸을 때는 신경 안 쓰다가 나이가 들면서 그 좀 돕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더 생긴데 나이가 들면서 연구자들은 고령의 성인 그룹과 젊은 성인 그룹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 그러니까 두 개 그룹이죠. 고령의 성인, 그리고 젊은 성인. 고령이니까 지금 보통 이제 내 나이대겠죠. 40대, 50대. 젊은 사람이니까 20, 30대쯤 되겠죠. 제가 50대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참가자들에게 악력 측정 장치를 주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자, 이때 돈을 벌겠다고 하면 장치를 3개 쥐어야 했대. 돈을 벌겠다고 하면 장치를 3개 쥐는 거야. 왜냐? 악력기니까. 악력기 뭔지 알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 악력기. 자, 결과를 보니까 고령의 성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신체적 노력을 기꺼이 쏟았대. 그래. 고령의 성인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야. 이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신체적 노력을 기꺼이 했대. 반면에 젊은 참가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돈벌이에 더 관심이 많았대. 네. 그래, 이런 실험이 있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닐 거야.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결론이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설명한 거죠. 밑에는 그렇게 된대요.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는 그냥 바쁘니까 자기 앞가름 하기도 힘들지 않아요? 실은 젊은이들은 아마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결과는 이게 젊은이들이 무조건 다 이기적인 아이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쉬운 결과는 아니다. 가로를 한번 해봅시다. 준혜 어디서 가로 닫으면 좋을 것 같은? behavior. 이렇게. 곧 대시 시작인 거죠. 접속사. 다시 이렇게 가로. 이렇게 수식일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다음에 became 동사. 지금 문장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또 알아야겠죠? 친사회적인. 프로소셜 비헤이비어, 친사회적 행동을 검사하기 위한, 점검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하기 위한 거지.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뭐뭐함에 따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다. 주제문이죠. 첫 번째 문장이. 주제 문제를 딱 던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자, 연구자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대. conclusion, 결론에 도달했다. 뭐뭐 함으로써.
conduct 수행함으로써 실험을 이거 왜지? 자, 그럼 문장 구조는 여기 by 가로부터 여기까지가 한 전체 덩어리고 이 전체 덩어리 가로 안에 현재 분사가 한 번 더 들어 있습니다. 문장 구조가. 이건 해석하면 이렇게 된 거야. 결론에 도달해서 수행함으로써 실험을 그 실험은 포함하는 거야. 하나의 어른 나이 드신 어른 그리고 젊은 어른 이렇게 다시 나이 드신 어른과 젊은 어른을 포함하는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결론에 도달했다. 이해죠? 그래? 그럼 소연 한번 해석해 볼래요? 2번. 그렇지. 그렇지. 늙은 아이가 좀 그렇다. 야, 그좀 마음에 찔렸어, 정말. 늙은 아이니까. 자, 참가자들은 주어졌어. 장치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장치는 가로. 끝까지 가야겠지. 메이저니까 측정하는, 측정하다. 6 levels of grip strength. 6단계의 악력을 측정하는 장치. 선생님, 왜 하필 6개입니까? 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단계가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실험 내용이. 이렇게. 자, 그 참가자들은 제시 받았어. 지금 수동태죠. 한 세트의 하이포스테티컬 시나리오, 가설적인 시나리오, 한마디로 가상의 시나리오, 가상 시나리오. 하이파서티컬이 원래 가설이란 뜻이잖아요. 하이파서시스잖아, 명사로. 어쨌든 가상의 시나리오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서 그 참가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돈을 벌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벌던가. 두 가지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돈을 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번다. 이게 둘 중에 하나. 패턴 이거지. either A or B야. A 또는 B 둘 중 하나. 다시 either A or B, A, B 둘 중 하나에 스스로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벌게 되는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가 주어졌다. 지금 상황인 거야. 자, 이때 각각의 상황에서 그들은 요청받았어. 그들이 기꺼이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기꺼이 하는지 안 하는지. 기꺼이 아이더. 기꺼이. 그리고 만약 그들이 yes라고 하면 그들은 해야 했어. 짜내야 했어. 장치를 짜다. 한마디로 장치에 힘을 준다. 의역이겠지 이건? 원래 스퀴즈가 짜다는 뜻이니까 장치를 쥐어 짜면 안 되잖아. 그게 아니고 악력기니까 짠다고 하는 거예요. 힘있게, 충분히 힘있게 쥐어 짜도록 그 돈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역하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알겠니? 자, 그 연구가 발견한 것은 더 나이든 그 한국말 뭐라 그러지? 고령. 늙은 말고 고령이라고 하자. 좀 그러잖아. 고령이라죠, 고령. 써놔야 돼, 잊어먹으니까. 고령. 늙은 말고. 고령의 어른들, 성인들은 더 뭐뭐 할 것 같아. 물리적인 노력을 더 할 것 같아. 아, 그래, 고령이.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기까지. 결과인 거지. 밑줄진 부분이 이제 실험 결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얻을 물리적인 노력을 기꺼이 한다고, 더. 젊은이들보다. 자, 그래서 후자는요. 여쭤볼게. 그럼 후자는 누굴까요? 나이 드신 분, 고령 아니면 젊은? 젊은이겠지? 그치? 이건 젊은일 거야. 젊은이. 후자란 뜻이야. 후자. 젊은이들은 더 관심이 있어. 돈을 버는데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버는데 라고 했으니까 확실히 후자 젊은이가 맞죠? 버는데 더 관심이 있다. be concerned with가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 보여주면서 접속사죠. 다른 사람을 aid, 돕는 것이 aid 돕다라고 했어요. 이거 돕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다.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다시 한번 내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문, 마지막 주제문 다시 양발식으로. 그래서 범아 이거 무슨 내용이라고 그러니? 그렇지. 그렇게 된다고요. 이제 현재 프로 소셜의 뜻이 뭐야? 여보, 이 단어? 친사회. 사회적으로 착한 행동을 하는 걸 친사회적이라고 해요. 그건 거고, 이거 잠깐 이제 지우고. 주제문에 정확하게 빈칸이죠? 맞죠?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였겠냐? 당연히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데 더 관심이 있다. 얘가 빈칸인데 우선 첫 번째, 그들은 요청받았대. 그럼 여기 있는 가만히 좀 있어라. 그 여기 있는 they가 의미하는 거 뭘 거 같니? 네? 고령. 봐봐 다시. 지금 문장이 참가자들이 주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또 제시받았단 말이야. 시나리오가. 그럼 여기 있는 they 참가자들이잖아. 여기서 말한 참가자는 고령, 젊은이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들은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한다고 했어. 그럼 여기 있는 they도 참가자야. 그로 여기까지도 아직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 있는 그들은 또 요청받아서 그들이 기꺼이 하는지 안 하는지죠. 그럼 여기 있는 they도 또 누굴까? 고령 아니 다 가리키는 참가자. 이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they는 참가자를 가리키고 여기 있는 것 더 레라 금방 이야기했지. 이건 누굴까? 젊은이들 가르쳐. 여기는 they가 젊은이들 가르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미니 문제에서 A, B 지칭하는 것을 물어본 걸 푼 거야. 그치? 그래서 참가자 때랑 고령 그리고 젊은이 이렇게 잘 구분해달라. 다음에 실제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여기는 프로소셜이라는 단어가 있죠. 친사회적이라는 단어 어휘로 출제할 수 있겠지 당연히. 다음에 여기 helping others가 빈칸 문제였던 거잖아요. 요거 또 내진 않겠죠. 다른 걸로 출제하겠지 당연히. 다음에 여기 involve란 단어, 요 단어 어휘 문제로 포함하다. 다음에 여기 주어지다란 단어 있죠. 주어지다. 그리고 요청받다 어디 있지? 여기 제시받다. 그리고 요청받다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있죠. 전부 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거든요. 걔는 해석할 때 주의하세요. 주어지다, 제시받다, 요청받다. 다음에 여기 in which도요. 요거 전사 플러스 관대잖아요. 전 플러스 관대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뭐지? 뭐지? 완전한 문장이 와요. 이건 어법으로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건 주제문이 이제 6번이잖아요. 6번이기 때문에 실제 어디로 출제한다면 more이라는 단어 또는 more willing 이렇게 출제를 할 것이고요. 어휘 문제라면 당연히 빈칸도 가능하겠죠? 빈칸도 가능하다. 빈칸 문제도 가능하다. 또 하나 잠깐 봐보세요. 여기 helping others가 빈칸이었잖아. 근데 helping과 똑같은 단어가 요거지. aid. 여기랑 여기가 두 개가 같은 뜻인데 단어를 다른 걸로 썼죠? 여기도 빈칸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하면 설명은 두 번의 내용을 설명을 다 했어. 안 어려운 거야. 결론은 나이 든 사람이 더 잘 도울 확률이 있다. 이런 거지. 다음 10번. 오늘 12번까지 끝내고. 야, 이거 12번까지 끝나면 챕터 12로 하지 않고 흐름 문제로 하지 않고 13으로 갑시다. 그래, 13. 챕터 13으로. 왜냐면 학교에서 13 나갔다고 하더라고. 맞지? 13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선생님 13 하다가는 뭐합니까? 13 하다가 모의고사 설명 좀 할게요. 시험 이번에 볼 거. 그러니까 오늘 그 끝나고 나서 13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 다음 주 있죠? 30, 31일 날 챕터 13을 끝내. 그때쯤에 끝날 거야. 만약에 13이 끝나잖아? 그러면 교과서를 잠깐 할 거예요. 교과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보면
모의고사보다 교과서가 더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잖아. 부교재 쫙 나와있지? 이 자작문항도 이거 학교에 선생님이 이제 그 실용문 직접 만들어줄 때잖아. 실용문 겁나 길게 짱나게. 자, 그래서 모의고사 하기 전에 교과서를 좀 먼저 좀 하려고 2개 과잖아. 얘가 다음에 요거 많이 나오니까. 알겠지? 그래서 챕터 13까지만 우선 진도 나간 다음에 어디 할지 우선 눈치 좀 보기 위해서 그동안 교과서 진도 나갈게요. 3과 4과. 알겠지? 자, 10번 봅시다. 자, 이 글은 빨리 운전하면 시간을 절약한다는 흔한 생각이 사실은 착각이란 이야기다. 빨리 운전하면 시간이 절약한다는 흔한 생각이 사실은 착각이다. 아, 착각이었네, 진짜. 시속 20km에서 30km로 오르면 10분을 아낄 수가 있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가? 이거 맞지?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속 20km를 30km로 올린다. 그럼 10분을 아낄 수 있다. 거리를 100이라고 하죠. 속력이 30km야. 30km. 100. 그럼 시간 어떻게 되지? 거리는 그러면 속도 곱하기 시간인 건가? 맞냐? 얘들아? 그래.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는 거리야. 자, 그럼 실제로 만나보자. 시간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시간. 시간 구하려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시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덧셈 뺄셈 수학이잖아, 여러분. 다시 해보자. 여러분, 시간을 구하려면 그럼 이 공식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위치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아? 얘들아, 지금 니들은 미적분도 하고 있지 않니? 아니니? 이상한데, 얘들. 자, 해보자. 거리는 100이라고 치자. 거리 100. 그러면 속력이 30km야. 그러면 3분의 10인가? 근데 20km 있을 때 그럼 이건 5가 나오는 거잖아. 되니? 속도를 20에서 30으로 올렸어. 근데 이건 5분 걸리고 이거는 10분의 3이니까 얼마냐? 3.3? 줄어들긴 하네. 줄어들긴 하네. 근데 이걸 40으로 옮겨?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2.5인가요? 2.5 정도? 야, 근데 여기서 요거 빼면 어떻게 되지? 1.7인가?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지? 0.8인가? 야, 이게 10km씩 증가했는데 떨어지는 그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드네. 더 줄어드네요. 걔는 똑같이 1.7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감소하게 되네. 그 감소하는 그 분량이 시간이. 그럼 다시 해보자. 20km에서 30km로 10분을 아낄 수가 있대. 근데 30km에서 40km로 오르면 10분이 아니라 5분밖에 절약이 안 된대. 5분밖에. 걔는 30에서 40으로 올리면 10분이 아니라 5분밖에 절약이 안 된대요. 2배가 아니네. 2배씩 떨어지는 게 아니네. 그래서 속도가 올라가. 그럼 절약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대. 속도가 올라갈수록 절약되는 시간이 줄어든대. 우리는 이 사실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다. 이거. 속도를 올릴수록 그에 맞춰서 계속 속도가 시간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줄어드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이거지? 자, 이것은 시간 절약 편향이라고 부르는 거래. 이걸 영어로 time saving bias라고 한대. 논리적 오류라고 부르고, 핵심은 우리가 새로운 속도에만 집중하고 원래 속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빨리 운전한다고 해서 빨리 도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네. 맞죠? 한마디로 이것이 주는 교훈은 뭐예요? 안전운전 하라지. 안전운전 하라겠지. 당연히. 안전운전 하자. assumption 가정. 야, 간만에 그 나누기 하려니까 겁나 힘드네. 다시 한번 수학의 어려움을 느꼈어. 수학이 어려워. 여러분들도 수학 힘들어해요? 아, 수학은 쉬워요? 수학은 쉬워요. 제가 중학교 때 수학을 처음으로 포기를 했던 게 어느 파트였냐면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지? 잘했니? 아, 쉬웠어? 쉬웠니? 쉬웠어? 쉬웠어? 어려웠어? 준아 쉬웠니? 경우의 수? 아, 그래. 제가 기억나는 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나오는 경우의 수.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합쳐서 4가 될 경우의 수에서 끝났어요. 그 이후부터는 못했어. 갑자기 주사위에서 위원장, 회장과 부회장이 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런 거? 그러다가 갑자기 막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앉을 확률 막 이걸 뭐라고 해? 염주수회라고 그러던가? 동그라미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포기했다. 그래서 넘어갔어.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걸 배우더라고. 순혈조합을 배우더라고. 이거 배운 적 있니 니들? 아, 시험범위야? 지금? 아, 지금 시험범위야? 그래서 여기서 진짜 버렸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해 잘 됐어? 그래. 열심히 해야 돼. 나는 여기서 버렸단다. 그렇지만 니들은 열심히 하길 바란다. 순혈조합. 순혈 영어로 뭐라 그러냐? 퍼뮤테이션. 조합은 컨비네이션. 이렇게 말하지? 네, 이것만 영어로 알아요. 할 줄은 몰라. 아직도 기억한다. 이거 영어 이거 어떻게 부르지? 팩토리얼이라고 하잖아. 아이씨, 돌아버려요. 가정. 야, 동영상 본 애들이 뭐라고 하겠냐? 갑자기 수학 시간 된다고 거 아니야 지금. 자, 공통된 가정이 있다. 가정. 참고로 저만 수학을 못했던 게 아니에요. 저희 누나도 수학을 못했어요. 저희 누나가 어렸을 때 한마디 했어요. 우리 집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이랬어요. 누나도 문과예요. 저도 문과고. 자, 만약 너가 빠르게 운전하면
너너가 시간을 절약할 거다 라는 공통된 가정이다 이거지. 이되지? 그래서 요거 하고자 하는 말이지. 자, 특정한 정도로요. 특정한 정도로 이거는 사실이다. 여기까지는 사실이다. 어느 정도 사실이다. 만약 너가 필요해 10km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운전하는데 속도가 1시간당 20km, 한국말로 20km/h 그 속도로 이제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 여행은 너에게서 30분이 걸리게끔 할 거래. 됐지? 10km 여행을 하는데 20km/h 속도로 이제 가는 거니까 30분 정도 걸린다라고 한대요. 30분이니까 원래는 0.5시간이겠지? 0.5시간이니까 반땅이면은 30분이 맞죠? 그치? 자, 하지만 만약 너가 엑셀러라이트는 가속. 악셀을 누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빠 운전할 때 악셀 밟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악셀. 그 악셀이 요거죠. 악셀. 이거. 악셀. 요거는 엑셀러라이트. 30km/h 속도로 이제 가속을 하게 되면 너는 너의 목적지에 도착을 해. 20분 안에. 20분 안에. 그러면 30분에서 다음에 이제 20분으로 줄어드네. 10분이나 줄어들었잖아. 10분이나. 그럼 다음에 지금 몇 킬로미터지? 몇 킬로미터로 달렸냐? 20에서 30으로 달렸으니까 10분 절약했단 말이야. 10분 절약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30에서 40km/h로 달리면 몇 분 절약돼야 되니? 10분 절약해서 딱 10분 걸려야 되는 거겠지. 맞지? 이렇게 돼야 될 거야. 자, 그래서 10분 절약을 했대요. 지금 가상해보자. 1시간에 30km/h에서 40으로 이제 증가시켰다. 이제 40으로 40 지금 나왔지? 40으로 증가시켰어. 그러면 시간이 10분 더 줄어서 이제 10분 안에 도착해야 되거든. 자, 너가 생각할지도 몰라. 너가 세이브 10도 다는 10분을 절약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지. 하지만 만약 너가 수학을 하게 되면 너는 알게 돼. 너는 오직 5분만 추가적으로 절약할 수 있대. 여기서 갑자기 10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5분이 줄어드는데 5분 줄어드는데 5분. 그럼 실제로는 15분에 도착하게 된 15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5분밖에 절약이 안 되는데 속도를 올릴수록. 자, 이러한 다운워드 트렌드 하향하는 경향은 하향이겠지. 하향하는 경향은 지속된다. 너가 더 빠르게 갈수록 계속 지속된다. 한마디로 그러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지. 차이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겠지. 그 감소하는 분이 줄어든다는 거 점점. 나중에 그럼 0이 수렴하는 거 아니야? 자, 많은 사람들이 과대평가한다. 과대평가. 시간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속도를 올리고 난 후에 이게 스피드의 과거 분사예요. 이거예요. 자, due to 때문에 논리적 오류 때문에 이거 오류란 뜻이지. 이게 논리적. 그 논리적 오류 때문에 한마디로 시간을 절약하는 편견이라고 불리는
라고 불리는 오류 때문에 그렇다. 자, 본질적으로 우리는 부정확한 판단을 하게 된대요. 부정확한이죠. 판단. 부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절약할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새로운 속도에만 집중하니까, later than이 대신이지, 뜻이 대신에 우리의 처음 속도 대신에 새로운 속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그 오류가 발생한다. 제가 뭔 말이에요? 글쎄다. 수학자한테 물어볼게요. 나중에 만나게 되면 아래층 가서 물어볼까?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수연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날의 생각이 잘못되는 게 아니다. 근데 엄마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과대방상에 걸려서 시간을 과대평가해서 그렇지. 다시 시간을 과대평가한다고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을 속도가 올라가고 난 후에 과대평가한다고. 다시 말하면 논리적 오류에 사로잡혀서 그런다고. 자전할까? 어디 또 하나? 준우야, 준우야. 요거 스페이드 뜻이 뭐라고? 속도를 내다는 뜻이야. 속도 내다. 과거 분사. 이거야. 다음에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거. 시험 문제 낼 만한 거. 빈칸 뚫어놓을까 이거? 계산해보라고? 계산 문제 나올까? 요거 낼까 요거? 이게 예상치. 그리고 실제 여기 5분. 한번 수학 문제를 한번 내면 되는데 너희 학교 선생님 낼 것 같아, 왠지. 약간 독특한 거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교과 통합인 거지. 물리와 영어의 통합. 맞아, 물리잖아 이거. 물리와 그 영어의 통합. 다음에 여기 다운워드 어휘 문제예요. 또는 빈칸. 진짜 여기 빈칸 나면 저 그 학원 그만두고 점집 차릴게요. 선생님 진짜 이거 진짜 내면 저 점집 차릴게요 진짜. 이거 어휘 문제로요. 다음에 여기 오버리스티메이트 이것도 어휘 문제. 다음에 이거는 그 리퍼 투는 뭐뭐를 언급하다, 가리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용어 수식하는 거예요. 과거 분사예요. 이거 PP. 지금 문장 2개 있거든요. 문장 2개. 아직 2개 더 남았다. 우리 9번이랑 10번 2개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분 동안.
이 글은 부화전 아기새가 알 속에서 진동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다. 다시 해볼까? 부화전이에요. 아기새가 알 속에서요. 알 속에서 진동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대. 알 속에 있지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대. 그지? 자, 연구자들이 노란다리 갈매기 알에 포식자 소리를 하루에 여러 번 들려줬대. 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알에게 소리를 들려줬다고. 포식자 소리. 한번 으르릉거리는 소리 내겠지. 그때 알이 진동하는 것을 발견했대. 알이 진동을 하더래. 포식자 소리를 해줬더니 알이 진동을 하더래. 반면 포식자 소리를 듣지 않는 대조군 알은 진동하지 않았다. 이해되죠? 실험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으니까 실험군한테 들려주고 대조군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그렇게 됐을 때 실험군은 진동을 하고 대조군은 진동을 안 하고 이렇게. 연구자들은 이 반응이 단순히 공포 반응이 아니라 새들이 평소에 소리를 이용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형적인 행동의 일부라고 추측한다. 그러니까 새들이 평소에 소리를 이용해서 외장적 정보를 전달한단 말이야. 그거를 태어나기 전부터 하고 있는 거지.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걸 거야. 자, 알 속에 갇혀 있지만 포식자 소리에 위협을 느끼고 형제 자매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박이지? 다시 해볼까? 알 속에 갇혀 있지만 포식자 소리에 위협을 느끼고 형제 자매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즉 부화전 새끼새가 알 속에서 진동을 통해 서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 된대. 맞죠? 네. 알일 때도 정보 전달을 할 수 있구나. 진동을 통해서. 그것도 자기 형제들에게 위협을 전달하려고. 이런 상황의 글감이에요. 과학자들은 믿고 있어. 부화하지 않은 새끼 새가 전달하다. 서로에게 전달하는 거죠. 서로에게. 그들의 알 안으로부터 바이브레이팅이 진동이잖아요. 진동을 통해서 이게 안이야. 안. 그리고 여기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안과 그리고 진동 이게 중요한 거야. determine의 뜻은 밝히다는 뜻이 있어요.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고 연구자들은 노출시켰어. yellow legged girl egg 이 새 무슨 새 이름? 새 이름 뭐였지? 노란 다리 갈매기 새. 노란 다리 갈매기 알을 소리에 노출시키다. 이게 expose가 노출시켰어. 포식자의 소리에 노출시킨 거지. 포식자의 소리에 노출시켰다. 그리고 알게 됐어. 각각의 실험 후에 알이 진동하게 된다는 것을. 좀 다시 following 뭐라고요? 후에. 접속사에는 아니 전치사에는 전치사 after 이 뜻이야. 각각의 경험 후에 진동하는 것을 발견했다. 자, 한편 통제 그룹이죠. 통제 그룹 한마디로
통제 그룹에 있는 또 다른 그룹들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아는 거잖아. 안 하는 거잖아요. 현재 여기서 가로 열면 어디서 가로 닫을까? 프레데터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수식어구죠. 실은 얘가 주어, 다음에 didn't가 동사, did not violate가. 자, 그래서 프레데터의 소리에 노출되지 않은 통제 그룹에 있는 또 다른 R 그룹들은 진동하지 않았다. 맞죠? 진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구자는 스페큘레이트 생각했다. 자, not only 뒤에 but also 생략 가능하고. 이러한 반응은 두려움을 보여준다. demonstrate는 시연하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다. 두려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새의 행동이기도 하다. typical, 일반적인 보통 새 이의 그 반응이기도 하다. 자, 새는요 다양한 소리를 사용한다.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이 전달하기 위해서 항상 다양한 소리를 사용한다. 자, 그리고 진동하는 것. 알 안에서의 진동이 다르지 않다. 알 안에서의 진동은 다르지 않다란 말이 뭔 말이야? 네. 이런 이야기겠지? 원래 새들이 중요한 정보, 소식은 진동을 통해서 전달한다잖아. 소리를 통해서 전달한다. 새들이 일반적으로 의사소통할 때 소리로 뉴스 전달한다. 알에 있는 새끼들도 다르지 않대. 그러면 알에 있는 새끼들도 어쨌든 소리로 전달한다는 거잖아. 의사소통을. 맞지? 그 말 한 거야. 자, 뭔 말 할 것 같다. 다시 가로쳐야 돼. 소연아, 이거 despite 이거 뜻이 뭐니? 그렇지,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R에 confine 가치다. 그들의 R에 갇혀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갇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생물체는 위협감을 느꼈대. 프레데터의 소리에 노출된 결과로서. 이래지? 노출된 결과로서. 그리고 원했어. 형제들에게 소리 신호를 보내기로. 시블링스가 형제 자매들이잖아. 발음 잘해야 돼요. 준호야, 6번 한번 해주세요. 들이 알 안에 가치에 대해도 불구하고 어린
그렇지, 매우 잘했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범아이 글의 주제가 뭐라고? 음, 아티스트들이 음, 할 수도 있어도 음, 정보를 정보를 전달하는 소리로. 근데 얘는 소리를 못 내니까 진동을 하는 거지, 그치? 어. 아, 입이 뚫려있지 않잖아. 새끼니 아직 보아 안 했는데, 맞잖아. 자, 그 말이고요. 자, 어쨌든 그 시험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transmit information 요거. 이제 빈칸을 낼 수 있겠죠? 다음에 바이브레이팅만 빈칸도 가능해요. 진동을 통해서란 말이니까. 어, 다음에 determine 해석할 때 이거 원래 결심하다, 결정하다는 뜻이거든요. 현재 이것도 뭐라고 썼지? 밝히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 밝히다, 밝히다라는 뜻이다. 다음에 진동했다. 이거 동사예요. 진동했다. 요거 빈칸. 그 프레데터 소리가 두려움을 만들어낸 거니까. 또 하나 여기 convey information use 있죠? 정보를 전달하는데 다양한 소리를 사용한다고 있지? 여기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애기, 새끼 새는 진동, 일반적인 새는 소리 이 말이란 말이지. 그 다음에 vibrating 요거 있죠? 여기서 different 이건 어휘로도 가능하고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 다르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는 진동을 통해서 어쨌든 중요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같다 이 말인 거야. 됐지? 다음에 여기 confine 소연아 이것도 뭐라 했었지? 그렇지, 갇히다. 감옥이 갇히다 할 때 쓰는 게 confine이에요. 그래서 접속사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를 썼는데 갇혀지는 상황에서 수동의 의미까지 표현해야 돼. 그래서 being confined라고 한 겁니다. 이게. 예, 어법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다음 여기 and 하고 나서 이게 wanted가 병렬 구조는 이거예요. 1 빼고 이거. 얘가 병렬이다. 참고해. 해석할 때. 자, 그래서 몇 번 같아요? 주제는 1번이니까 2번이니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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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답이 2번은 아기새의 능력 위협을 인지하는 능력 1번은 부화하지 않은 새 이거는 아기새 이건 이제 부화한 거지 아기새니까 네,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 이거 서로란 뜻이지 one another에 그럼 넘어가서 마지막 거 합시다 12번 자, 고난도 화용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글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실제 의미하는 것이 항상 같지 않다는 이야기다가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소금 좀 건네줄 수 있어?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너의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건네달라는 의미이다. 소금 좀 건네줄 수 있는 능력이 되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맞잖아? 소금 좀 주란 이야기잖아.
이런 뜻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소금 건네줘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까? 그것은 언어를 대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대. 말의 문자적 의미가 항상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의 문자적 의미가 항상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자가 처한 상황과 의도가 중요한 거다. 다시 말하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함축된 의미를 쉽게 이해하게 된다. 한마디로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맥락을 파악해라. 이처럼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다루는 언어학 분야가 화용론, pragmatics라고 하는 거래. 이 화용론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의미하는 것과 같지 않다. 다시,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의미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인 거겠지. 그래서 어머님이 화가 나서 야, 너 집에 나가! 근다고 이제 나가란 말이 아니지. 엄마 학원 가기 싫어요. 야, 다 때려쳐! 다 때려치는 말이 아니야. 그치? 들어본 적 있나 봐요? 이해되지? 그게 화용론이에요. 화용론. 자, 어떤 사람이 물어본다. 야, 소금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것이 함축된 의미는, 이것이 함축된이죠? 함축된 의미는 그들이 would like you, 너가 그들에게 소금을 건네주기를 원하는 걸 의미한다 이거지. 그치? 자, 그들이 희망하진 않아 너한테 응답하기를, 이게 응답이잖아? 응답하기를 너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응답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해석이에요. 대체로 그들은 너가 그것을 하기를 기대해 주시겠어요? 라는 말의 의미는 주라는 말인 거잖아. 그래서 싫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 말이잖아. 자,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말 안 할까? 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답은 have to do with 뭐뭐과 관련되다. 언어를 접근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언어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그 낯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겠죠. 이건 낯설지 않은 맥락이니까 친한 친구이겠죠. 이렇게 누구에게 말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고. 자, 말 그대로 그 의미, 단어의 말 그대로의 의미. 다시 단어의 말 그대로의 의미. 그럼 리터럴의 뜻이 말 그대로의 말 그대로의 말 그대로의 의미가 항상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가 말을 할 때. 맞죠?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 상황이야. 스피커가 그 안에 있는 상황, 그리고 그들의 의도인 것이다.
상황이 중요한 거겠지, 소위 말해서. 그래서 스피커의 말의 의미가 화자의 말의 의미가 즉시 명확하지는 않다. 모든 사람에게. 하지만 암시로 차 있고 쉽게 이해된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단어를 맥락에 놓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다. 그럼 다시 해보자. 화자의 단어의 의미는 즉시 명확한 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명확한 게 아니라 암시로 꽉 차 있고, 먼저 암시란 말 얼마인지 알죠? 네. 다른 의미가 있다. 암시야. 그리고 쉽게 이해된다고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그 단어를 맥락에 놓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해되지? 네. 자, 그래서 이런 언어학에서의 분야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의미를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이런 언어학 분야를 화용론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그것은 가르쳐 준다, 우리에게. 이거 화용론이겠지, 이게? 이거에. 접속사 that, 그리고 뒤에 주어의 시작. 제가 C라고 한 건 이거 보어라는 뜻이에요. 보어. 컴플리먼트. 보어 말하는 거야. 주어를 설명하는 거지. 자,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줘. 우리가 말한 것이 항상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우리가 말한 것이 항상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그지?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글의 빈칸 문제예요, 여러분. 마지막 실제 문제도 뭐야? 안 움직여? 마지막 문장 있죠? 이것도 우리가 말한 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가 마지막 빈칸 문제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이 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 말하는 거, 음, 쉽게 의미하는 거, 항상 같지 않다. 마지막 문장의 주제문. 다음에 어법으로 낼 수 시험문제 낼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야, 지금 난 그 챕터 13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5분 남았어. 11시까지라도 해야 되나 싶다. 어머니 오시잖아. 어머니 오시니? 오시니? 네? 어머니 오시니? 아니요. 오시니? 버스 타고 가니? 그 버스 어디서 타니? 이 건너편에서 타니? 네. 길 건너서
전 집에 도착하면 11시에. 왜 그러니? 집도 좀 더 멀어가지고. 우선은 요거 웨더리인지 아닌지가 뜻이에요. 요거 해석할 때 약간 주의하시고,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거 첫 번째가 리터럴이죠. 리터럴리, 리터리 이 세 개가 혼동어휘예요. 혼동어휘. 이것이 말 그대로라고 했죠, 뜻이. 다음 리터럴리 문학의. 다음 리터리 읽고 쓸 수 있는. 혼동어 이렇게 기억하셔야 해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시험 문제. 너학교 선생님 꼼꼼한 선생님이시니까 낼 수도 있지. 자, 다음에 5번 문장은 삽입도 가능합니다. 5번 문장.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치?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할게요. 다시 봐봐. 단어의 말 그대로의 의미가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니다잖아.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 뜻이 뭐라고요?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풀 수 있겠지? 연결해서 시험제 나오면 삽입 문제 나오면 맞추세요. 위치 내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라도 맞추면 되잖아. 자, 다음에 여기 컨텍스트라는 단어 있죠? 이게 맥락에서 결국엔 결정나는 거란 말이야. 뜻의 의미가. 그래서 컨텍스트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거 빈칸 내도 돼요. 이 단어는 결국엔 맥락인 거거든. 그럼 다시 컨텍스트랑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가 어디 있을 것 같아? 요거야 또. 이게 컨텍스트예요. 맞죠? 스피커가 말하는 상황, 말하는 의도, 이게 컨텍스트지? 맥락?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인 거라고. 둘 중에 하나는 빈칸 어휘로 출제를 해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문제에 출제하려면. 자, 다음에 여기 컨선트는 과거 분사예요. 제가 이렇게 수식했다고 수식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수식. 주의할 것은 여기 linguistics예요. 단수예요, 근데 단수고. 그리고 문장의 핵심 주어도 the area가 주어예요. the area가 핵심 또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s가 단수이니까 is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어법으로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 밑줄 그어 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어법 문제로. 왜 그러냐면 대시 나와 있고 다음에 what이 바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모르는 문법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학생들. 무조건 틀리게 됩니다. 접속사라고 했죠. 그리고 가로 쳤어요. 이렇게 주어야. 알겠지? 이 구문대로 해야 돼. 이렇게 that, what은 틀려 보이는데요. 아니라니까. 아니야. 여기도 what이 있지. 가로 쳐서 우리가 what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 다음 그 해석 쓰는 것도 챕터 11까지는 그래도 통일하고 합시다. 복습 참아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시험 보고 다음 주에 챕터 13 할게요. 13으로 또